안녕하세요. 전직 CF와 함께하는 기업별 분석. 이번에 분석할 기업은 국내 시가총액 3위인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95조 원의 시총기준 국내 3위 상장사입니다. 2013년 3월 SK텔레콤에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지금의 SK하이닉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이천에 있고요. 직원 수는 2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휘발성 메모리인 D램과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 그리고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SK하이닉스의 회사 연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1983년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2년 뒤인 1999년에 국내 사업 재편이라는 명목하에 정부 주도로 현대전자에서 LG 반도체 사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병 이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현대전자는 자금난에 빠지게 되고 결국 2년 뒤인 2001년에 워크아웃 조치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사명을 하이닉스로 변경하게 됩니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메모리 시장은 더욱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에 SK텔레콤이 산업은행이 가진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되면서 현재의 SK하이닉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SK하이닉스의 주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성 메모리인 D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28%로 업계 2위이고요. 사용처는 PC, 서버, 스마트폰의 메모리 반도체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매출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21년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여 22년에는 글로벌 점유율 20%대가 예상되며 일본의 키옥샤와 업계 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제품으로는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이미지 센서인 CIS가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2%로 업계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세대 반도체인 PIM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최근 개발된 신개념의 반도체로 프로세싱 인 메모리, 즉 연산 기능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제품입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 주요 제품의 21년 3분기 기준 매출 구성비입니다. 21년 3분기 SK하이닉스 전체 매출 11.8조 중에 D램이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낸드 플래시가 25.2%, 기타 이미지 센서 등이 매출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급했던 SK하이닉스의 네 가지 제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참고로 반도체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자체적으로 연산 기능 없이 저장 기능만 가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프로세싱, 즉 연산 기능을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69%, 메모리 반도체가 31%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다시 휘발성 메모리인 D램과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로 나뉘어집니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59%를 차지하고요. 낸드 플래시는 4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로세싱, 즉 연산 기능을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R, 이미지 센서인 CIS, 그리고 촬영용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CPU는 인텔 칩과 AMD 라이젠, 애플이 자체 설계한 M1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AMD에서 나오고요. 모바일, 즉 스마트폰 중앙 처리 장치인 AP 칩은
퀄컴, 삼성, 애플 자체 설계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DDI 구동 칩에는 한국의 LX 세미콘에서 만든 칩이 있고요. 이미지 센서인 CIS는 소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서 만듭니다. SK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지 센서인 CIS만 생산하고 메모리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이 72.6%를 차지하는 D램입니다. D램은 PC용, 서버용, AP용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은 28%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입니다.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3개 회사가 글로벌 점유율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 상태입니다. 참고로 D램은 1997년 SD램을 시작으로 2020년 DDR5까지 개발된 상태입니다. DDR 메모리는 한 클럭 사이클 동안 2번 데이터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DDR 숫자가 높을수록 전송 속도가 2배씩 빨라집니다. SDR이 2차선 수준이라면 DDR2는 4차선, DDR3는 8차선, 이렇게 DDR5는 32차선 수준으로 속도가 향상되어져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D램의 세대 교체가 예상되어지는데요. 2020년 10월에 SK 하이닉스에서 DDR5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게 되었죠. DDR5는 기존 DDR4에 비해 전송 속도는 1.8배 향상되어졌고 전력 소비량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3분기까지는 DDR5에 호환되는 CPU의 개발이 지연되어 사용되어지지 못하였죠. 그러다 2021년 4분기에 이르러 드디어 DDR5와 호환되는 PC용 CPU, 인텔의 엘더 레이크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서버용 프로세서가 인텔과 AMD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력 제품으로 SK 하이닉스 매출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2021년까지 글로벌 점유율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일본의 키옥시아, 3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포함 6개 업체가 전체 글로벌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10조 원에 인수하며 21년 12월까지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의 합병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2년에는 SK 하이닉스의 14%대 점유율에 인텔의 6%대의 점유율이 합쳐져 20%대 시장 점유율이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일본의 키옥시아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리라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세 번째 주요 제품으로 매출에서 2%의 구성비를 가진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기능은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카메라에 들어온 빛, 이를 아날로그 신호로 여겨 이미지를 센싱한 뒤 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 CPU에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이미지 센서의 사용처는 라이더 등의 자율주행차, 로봇, 메디컬 분야, 보안, 스마트 가전 등에 사용되어지고요. 또한 가상현실인 VR 기기, 증강현실 AR 기기, 확장현실 XR 기기 등 이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구현 활용에 있어 필수 기술입니다. 이미지 센서의 글로벌 순위는 1위가 소니고요.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중국의 옴니비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2% 정도이고요. 업계 7위입니다.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에 5천만 화소를 양산하며 삼성전자 갤럭시 A24 모델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마지막 주력 제품으로 22년 2월에 출시한 차세대 반도체 PIM이 있습니다. 프로세싱 인 메모리, 즉 자체 연산 기능을 탑재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CPU 같은 연산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차원의 메모리 반도체로 AI와 빅데이터의 처리 속도는 대폭 향상시키면서
전력 소비량은 70에서 80%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처로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PIM 반도체는 원래 2021년 2월에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SK 하이닉스가 다음 해인 2022년 2월에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AI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326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657억 달러, 2030년에는 1179억 달러로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초미세 공정에 사용되어지는 EUV 도입 현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디램 공정에 있어서 2020년 3월에 업계 최초로 적용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SK 하이닉스가 2021년 2월에 이천 공장에 EUV 공정 전용 공장을 준공하면서 21년 7월부터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업계 3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EUV 공정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은 단계로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의 주요 재무 지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2018년에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2019년에는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하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PC와 서버, 핸드폰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SK 하이닉스 역대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1년 연간 매출은 43조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3조로 전년비 1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 비율은 적정 기준치 100% 이하에 비교해 한참 낮은 42%로 매우 우수한 편이고요. 당좌 비율도 적정 기준치 100% 이상에 비교해 109%로 현금성 자산 비율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한 주당 배당은 올해 1368원으로 주가 대비 1%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현 주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퍼와 PBR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표 적정치는 업종마다 기준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치 투자와 안전 마진을 강조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준치를 사용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을 투자할 때 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인 퍼는 15 이하, 자본의 장부가 대비 주가 비율인 PBR은 1.5 이하의 주식을 투자하라고 권하였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퍼는 11.7로 기준치 이하이고 PBR은 1.5로 딱 기준치입니다. 이 수치로 봤을 때 현 매출과 이익액 수준에서의 현 13만원 내의 주가는 적정치이며 만약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매출과 이익액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해야만 합니다. 삼성전자의 현 7만 5천원 내외의 주가와 비교해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더 매력적이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향후 파운드리 사업의 기대감으로 좀 더 주가가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야 주가가 8, 9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겠죠. 참고로 SK 하이닉스의 21년 3분기 말 단기 투자 자산을 포함한 현금과 금융자산은 10조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2021년 1월경 주가가 15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이는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좀 오버슈팅된 면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중 주가는 12만 5천 원 내외이고요. 향후 DDR5의 슈퍼사이클과 차세대 반도체인 PIM의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된다면 주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SK 하이닉스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